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빛을 받았던 사람. 동시에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웅크려야 했던 사람. 우리는 그를 팝의 황제라 불렀습니다. 1958년 8월 29일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그의 숨결은 2009년 6월 25일 전 세계가 숨죽인 침묵 속에서 멈추었습니다. 50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의 주인공이자 가장 많이 기부한 팝스타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왕관을 쓴 머리맡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고여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무대 위에서 중력을 거스르며 춤추던 신이 아닌 사랑을 갈구하며 거울 앞을 서성이던 한 나약하고도 아름다운 인간, 마이클 잭슨의 영혼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한 영혼이 세상에 보내는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구조 신호였습니다. 1960년대 미국 중서부의 공업 도시 게리. 쇳가루 날리는 척박한 땅 위에 서 있는 20평 남짓한 작은 집에는 무려 11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좁은 공간은 어린 마이클에게 유일한 우주였지만 동시에 탈출해야만 하는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조 잭슨은 철저한 규율과 혹독한 훈련으로 아이들을 조련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장난을 하며 웃고 떠들 때 5살의 마이클은 완벽한 박자와 음정을 맞추기 위해 밤새도록 노래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매가 날아왔고 잠들면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유년 시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1964년 잭슨5가 결성되었을 때 그는 이미 어른보다 더 깊은 감성으로 노래하는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는 신동을 보며 환호했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어린 마이클은 창밖에 그네를 타는 아이들을 보며 남몰래 울었습니다. 훗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네버랜드라는 환상의 세계는 바로 이때 억지로 뜯겨나간 동심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야 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아이로 남고 싶어 했습니다. 1982년 11월 앨범 스릴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음악 산업의 지형도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히트가 아니라 거대한 문화적 폭발이었습니다. 1983년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 그가 빌리진의 비트에 맞춰 마치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뒤로 걸어갔던 그 3초의 순간, 문워크는 마이클 잭슨을 인간의 영역에서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시 인종차별의 벽이 공고했던 MTV의 빗장을 부수고 흑인 아티스트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습니다.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1억 장 이상 판매라는 앞으로도 깨지기 힘든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열광했지만 정작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더 짙은 고독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완벽주의. 그것은 그를 정상에 올려놓은 날개였지만 동시에 그의 살을 파고드는 족쇄였습니다. 그는 춤 동작 하나,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해야 했고 그 강박은 점점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선자는 가장 차가운 바람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88년 그는 캘리포니아 시카모어 밸리에 $1,700만 들여 자신만의 왕국 네버랜드를 건설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어린 시절 누리지 못했던 모든 꿈을 현실로 구현한 유토피아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멈춘 곳. 피터팬이 되고 싶었던 마이클은 그곳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순수한 동경을 기행으로 매도했습니다. 그가 침팬지와 친구가 되고 아이들을 초대해 놀이공원을 개방할수록 언론은 그를 와코자코 괴짜 잭슨이라 조롱하며 물어뜯었습니다. 네버랜드는 그에게 안식처이자 세상과 단절된 요새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한다고 외쳤지만 정작 그가 문을 닫고 들어온 방 안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친구를 돈으로 사야 했고 진심을 의심받아야 했습니다. 가장 순수했던 꿈의 공간이 훗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옥죄는 법정 공방의 빌미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그 믿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의 변화는 단순한 성형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 펩시 광고 촬영 중 발생한 화재 사고는 그에게 2도 및 3도 화상을 입혔고 이는 평생 그를 괴롭힌 극심한 통증의 시작이었습니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잊기 위해 그는 진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서서히 그의 몸과 정신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백반증이라는 희귀병은 흑인인 그의 정체성마저 흔들었습니다. 피부의 색소가 파괴되어 하얗게 변해가는 병. 그는 얼룩덜룩해진 피부를 가리기 위해 더 짙은 화장을 해야 했고 세상은 그가 백인이 되고 싶어 인종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팠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자신의 고통을 가십거리로 소비하는 세상의 시선에 마음은 더 처참하게 찢겨 나갔습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는 스타의 허세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을 감추기 위한, 그리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였습니다. 1993년 슈퍼볼 하프타임 쇼. 그는 무대에 등장해 무려 1분 30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 정적. 1억 3천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막히는 침묵으로 공간을 지배한 그 배짱과 카리스마는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보라, 나는 건재하다라고 외치는 사자후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하프타임 쇼를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닌 지상 최대의 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힐 더 월드를 부르며 전 세계 어린이들과 손을 잡았을 때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평화의 사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영광의 순간에도 무대 아래에는 그를 노리는 검은 그림자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라는 끔찍한 누명, 끊임없는 소송과 배신. 그는 무대 위에서는 전지전능한 황제였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연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사슴 같은 존재였습니다. 2009년 그는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릴 50회의 공연 디스 이즈 잇. 그것은 파산 위기에 몰린 재정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무대 위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앙상해진 몸을 이끌고 매일 밤 땀을 쏟았습니다. 아직 보여줄 것이 남았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마지막 무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정오 황제의 심장은 멈추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 그를 잠들게 했던 프로포폴은 그를 영원한 잠으로 인도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터넷이 마비되었고 타임스퀘어의 전광판은 그의 죽음을 알렸으며 국경을 초월해 수억 명의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야 세상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괴물이라 손가락질했던 그가 사실은 날개를 다친 천사였다는 것을. 마이클 잭슨. 그는 평생 4억 달러 약 5천억 원가 넘는 돈을 기부했고 39개의 기네스 기록을 세웠으며 대중음악의 정의를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화려한 트로피나 천문학적인 판매량이 아닙니다. 그는 노래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자고 힐 더 월드,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유 아 나트 언론,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거울 속에 비친 자신부터 먼저 바꾸라고 맨인 더 미러. 그는 평생 사랑을 갈구했지만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사랑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별이 되어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음악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차가운 세상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 속의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전하려 했던 메시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었습니다.